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밌고 유익한 기보 정주행 명국 명국 리플레이.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국 리플레이의 이유빈입니다. 오늘의 리플레이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12회 출람배 4강전 박영훈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입니다. 오늘 대국 특별히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19년 6월에 열릴 예정인 출람배 결승전이 한국 대 한국인 형제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박영훈 구단이 4강에서 당이페이 구단을 만났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결승에 오르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 바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한중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 판인데요. 먼저 관전 포인트 헤드라인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세계대회 결승까지 남은 마지막 관문. 오늘의 명국 제12회 출람배 세계바둑 선수권 박영훈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4강전입니다. 중반까지 압도적인 힘으로 반상을 휘저은 당이페이 구단. 하지만 소신산답게 승부를 끝내기까지 이어가는 박영훈 구단. 투지가 돋보인 대국입니다. 포인트 하나, 실리를 의식했던 69수. 실리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박영훈 구단. 눈에 보이는 큰 곳이지만 최선의 수일지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포인트 둘. 한눈에 보기에 너무 당연해 보였던 99수. 이런 게 바둑의 매력일까요? 당연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포인트 셋, 설상가상 184수. 계속된 실수 끝에 결국 쉬운 수까지 놓치고만 당이페이 구단. 승리를 내어줬던 결정적인 수, 잠시 후에 짚어드립니다. 당시 4강전에서는 박영훈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이 만났고요. 반대편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났습니다. 결승 형제 대결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의 승리가 더욱더 간절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둑이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었어요. 네. 그런 만큼 박영훈 구단의 투지가 돋보인 그런 대국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 속에서 박영훈 구단 잘 싸워줬습니다. 제12회 출람배 4강전 박영훈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으로 명국 리플레이 지금 시작합니다. 제12회 출람배 4강전 박영훈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입니다. 제한시간 2시간 25분,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졌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보통 제한시간이 시간별로 딱 끊어지는데 25분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읽기가 1분 5회거든요. 그래서 2시간 반 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흑번을 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덤이 7집 반이고 중국 룰이잖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100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덤이 크기 때문에 100번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박영훈 구단 세 번째 수부터 3-3 침입을 했어요. 네, 요즘엔 3-3 침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 빈 길을 놔두고 바로 3-3을 침입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밀어가겠고요.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정석이 있는데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가장 보통인데 당이페이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늘어갔을 때도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곳을 들어간다면 가장 간명한 수는 날일자를 달리는 수입니다. 네. 날일자를 달리고 이런 빈기를 서로 차지하는 그런 바둑이 되겠고요. 그런 포석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날일자가 아니라면 한 칸 뛰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찌르고 끊어간다면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이쪽 축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우상기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 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 뛰는 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냥 밀어갔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설명을 안 드린 그냥 밀어가는 수를 택했는데요. 지금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양쪽 귀가 비어있는 약간 큰 자리가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날일자를 가기보다는 밀어가서 좀 더 상대로 하여금 이쪽을 받아라.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이곳에서 손 빼는 것도 가능하죠. 네. 지금 당장의 흑이요.
여길 젖혔을 때 여기서 배기. 가장 간명하게 둔다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쪽 세력을 쌓았지만 이쪽으로 흙이 돌이 온다면 이건 좀 배기 좀 재미없는 그런 포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돌린다면 지금 손을 돌려야 하는데 이쪽 양쪽 귀가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를 차지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고민될 수 있는데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유가 나중에 실전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수단은 이쪽을 젖혀가고 끊어간다면 좀 수수는 길지만 정석 진행 같은 이제는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좌변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이쪽 택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실전에도 당이페이 구단이 좌상기를 먼저 선점했고요. 아마 그 참고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변 쪽에 백기 세력을 쌓았기 때문에 우하기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보통이라면 이쪽이 세력이 쌓았기 때문에 네. 이쪽을 두고 싶은데 인공지능의 수들은 이 좌상기가 더 높은 확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기사들이 좀 더 따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 선수들은 모두 다 그런 공부가 되어 있겠죠. 이후에 정석 진행을 좀 내다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끊어갈 텐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가는 수와 이렇게 잡는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잡고 여기서 손을 돌릴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급박해지는데요. 이런 진행은 박영훈 구단의 기풍상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난전인데요. 당이페이 구단의 기풍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의 기풍은 저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좀 두 기사가 기풍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철저한 실리파의 기사고요. 당이페이 구단은. 그리고 좀 끝내기 승부를 즐기는, 좀 긴 승부를 즐기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 반면에 박영훈 구단도 끝내기가 굉장히 강한 기사잖아요. 네. 그래서 두 기사에 좀 끝내기 승부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도 해보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종반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짚어주신 관전 포인트를 보면 그래도 중반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끝내기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실수도 주고받고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중반전을 짚어봤고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 끝내기가 되겠죠. 네. 이 바둑은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되었기 때문에 끝내기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기사가 10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만큼 조금 서로의 전성기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박영훈 구단은 예전만큼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30대 기사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이페이 구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이 대국이 있기 전에 당이페이 구단 기준으로 2대 0으로 박영훈 구단이 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대국을 둘 때 조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상대 전적이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을 텐데. 세계 무대에서의 만남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2012년 비시카드배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성기가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만큼 서로 활동하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조금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받아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석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려주신 참고도대로 진행이 됐고요. 아마도 프로 바둑을 자주 관전하시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3-3 침입 정석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그 말이 무섭게 바로 또 3-3을 침입했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밀어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좌변이 좋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두터운 정석을 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좌변을 좀 노골적으로 키우는 것이지요. 네. 자,
자, 여기서 두 점 머리를 두드릴 것이냐. 오, 여기서도 그냥 늘었어요. 네, 일단은 느는 선택을 했고요. 이것으로 상대로 하여금 조금 응수를 묻는 것이에요. 이쪽 좌하기처럼 밀어갈 것이냐. 아마도 밀어간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이렇게 늘어가는 정석을 택할 것입니다. 이쪽을 두텁게 해서 좌변을 크게 키우는 그런 구상을 할 것이고요. 흙은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날일자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덮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바로 덮어가면서 이쪽 계속해서 좌변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좌변을 키우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자, 흙도 날일자로 달려나갔습니다. 이곳이 하나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바로 양걸침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창고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곳을 흙이 두어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 흙이 자리가 이곳을 두어도 뭔가 이쪽 좌변과 이쪽 상변의 백도를 좀 가르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진행은 별로 택하고 싶지 않았던 당이페이였던 것 같고요. 이곳을 쉬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쪽 좌하기의 정석과 우상기의 정석을 조금 연관짓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좌변의 모양을 키워가고요. 네, 이곳은 막아야 되고요. 이곳을 당장 끊어가고 싶거든요. 늘면 늘어서 한번 싸워보자. 네. 이렇게 두고 싶지만 이곳 젖혀있는 것이 선수예요. 일단은 굉장히 아파요. 이곳이 아프고 이쪽 막아가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킨다면 이 두 점은 뭐 잡힐 돌은 아니지만 좌변은 고스란히 집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흙만 공마가 됩니다. 이런 진행은 조금 흙이 외롭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끊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렇게 젖혀갈 것입니다. 네, 가장 간명한 그런 정석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흙의 실리와 백의 세력으로도 나누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영훈 구단이 당이페이 구단이 철저한 실리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초반 진행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반면에 당이페이 구단도 지금 뭐 백이 불만 없습니다. 백이 나쁘지 않고요. 서로 잘 어울린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같이 초반에 3 침입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런 시대에 박영훈 구단이 좀 바둑을 두기가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실리를 탐할 수가 있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AI들의 바둑들을 검토해 보면은 중앙 작전보다는 굉장히 실리적인 그런 실전적인 수들이 많아요. 그런 만큼 박영훈 구단은 AI가 나오기 전부터 그런 바둑을 즐겨 두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도 충분히 활약하고 있는 이유가 AI와 조금 맞는 그런 기풍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붙여가는 수는 어떻게 예전에 젖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수인데요. 네. 젖바둑 정석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정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뒷문이 열려 있어요. 상변이 큰 모양이 될 것이 아니다. 나는 이쪽 우상기와 우변 쪽을 키우겠다. 그런 약간 노골적인 그런 정석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아주 좋아하는 수죠. 그렇습니다. 자, 상변에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붙여갈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막아가는 것은 절대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정석 진행을 하는 것은 백이 좀 심심해요. 이렇게 정석 진행을 해봐야 상변은 좀 폭이 좁기 때문에 이런 정석을 하고 싶진 않고요. 네. 이렇게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밀어가서 이렇게 밀어가서 네, 실전처럼 이렇게 이것을 밀어가면서 서로 큰 모양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진행도 있는데 네. 이렇게 밀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백도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가고요. 네, 실전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을 끊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요. 얼핏 보기에 백은 굉장히 중복이고 흙은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진행은 흙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바둑을 AI로 검토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백이 약간이나마 좀 재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과 AI가 조금 다른 점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이곳은 조금 불확실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점수를 낮게 주고 있고요. 네. 상병같이 조금 확실한 실리는 좀 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보다는 확실한 실리에 점수를 더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사람은 좀 느낌으로 좀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조금 평가를 할 때 서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좀 그런 거를 많이 내다보고 그래서 두텁게 좀 가능성을 내다보는 바둑을 많이 두는데 AI들은 그런 바둑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실리적인 그런 수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 상변은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뒷문도 터져 있고요. 네, 반면에 우변은 굉장히 넓은데 AI는 조금이나마 백 쪽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당이페이 구단은 중국에서 한 32 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보다 좀 낮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세계대회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LG배에서도 우승 전력이 있고요. 네. 특히 농심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연승전인 농심배에서 4연승, 5연승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승부에 강한 기사인데요. 이 선수가 좀 특징이 좀 긴장감 있는 대국, 좀 중압감을 좀 느끼지 않고 평소 실력을 잘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승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있는 수를 택했는데요. 흑이 있지 않고 이쪽을 바로 둘 수도 있습니다. 끊어간다면 전투가 되겠죠. 네. 사실 이 전투는 서로 어려운 전투인데 박영훈 구단 기풍상 또 두텁게 좀 후반을 내다보는 그런 수단이 또 나왔고요. 이쪽 갈라친 수도 뭐 당연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자 흑도 다가갔고요. 네, 이곳에서는 이렇게 3칸 벌리는 수와 2칸 벌리는 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2칸 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곳을 받는다면 또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두고 받아주면 또 벌려서 사실 이렇게 유연하게 두는 것이 더 유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전에는 바로 다가갔고요. 흑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네. 이곳은 들어가서 이쪽과 이쪽을 갈라서 지금 우상기 쪽에 좀 두터운 세력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력을 이용해서 뭔가 우변 쪽에서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자, 공격 갑니다. 좀 뛰는 것까지는 많이 나오는 진행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쪽을 두어서 한 점을 제압하는 수와 그렇지 않다면 이쪽을 받아서 이쪽을 받겠죠. 받아서 이쪽 한 점을 내어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이라면 우상귀의 흙이 두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변을 제압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요. 이곳이 아프긴 하지만 이곳을 받아서 이쪽 하변은 사실 큰 모양이 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진행을 택하고 싶어요. 네, 역시 우변을 제압했고요. 여기서는 백도 두 가지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는 수와 실전적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받아간다면 귀를 차지하는 이런 진행도 있는데 일단은 기세 좋게 나를자로 덮어갑니다. 네. 네, 한 칸으로 받는 것은 절대고요. 이렇게 되면 흑은 4기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4기생을 차지했고요. 우변에도 굉장히 큰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실리로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이지만 좌변에 백의 큰 모양이 있잖아요. 네. 이쪽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바둑이 잘 어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둑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막 굉장히 큰 전투,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집중력 있게 수익기만 집중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바둑은 한두 집을 다투는 그런 미세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읽기와 끝내기, 형세 판단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죠. 네. 오히려 이런 바둑을 더 기사들은 더 피말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네, 정석의 진행이고요. 아마 중앙 쪽으로 손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중앙을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중앙을 키워간다면 이런 곳을 밀어간다든지 그것이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로 좀 이곳과 이곳이 연결되게 네, 날일자를 택했네요. 자, 여기서 다음의 한 수가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수죠. 네, 저라도 이곳 밀어가는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크거든요. 네. 이것이 20집 이상 되는 그런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리적으로 굉장히 커요. 네. 박영훈 구단이 그쪽을 택했고요. 여기도 굉장히 큰 자리인데, 이 수보다 더 좋은 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이곳을 흙이 밀자마자 인공지능 그래프가 100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는데요. 네. 이쪽 중앙 쪽이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니까 굉장히 백 모양이 조금 입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쪽 밀어가는 수는 사실 중앙 쪽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해설판에서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의 수순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은 백이 먼저 차지를 했는데요. 네, 이곳이 고스란히 집이 된다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절대라고 보여지고요. 백이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 한 점 공격을 보면서 좀 기분 좋은 그런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둑이 굉장히 지금까지 포석 진행이 조금 팽팽했다면 지금은 백 쪽으로 조금 기운 그런 모습인데요. 박영훈 구단이 타계가 굉장히 장기인 기사인 만큼 타계를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의 수순 저희가 해설판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실리를 의식했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저희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판에서의 마지막 수순은 흙이 뒤쪽으로 지켜둔 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지켜두면서 확실하게 삶을 도모했고요. 네.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남아있어요. 네. 여기서 이곳을 자연스럽게 지키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네. 붙인다면 이곳을 붙이고요. 네. 젖히는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럼 여기서 흙이 손을 돌릴 수가 있어요. 손을 돌려서 이곳에 이 바둑의 어떻게 보면 좀 대세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백이 조금 실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을 택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의 상용의 수법인 이쪽 처진 날일자를 갔습니다. 네. 이 수의 뜻은 붙여준다면 끼워서 막을 때 이어서 있게 되겠죠. 네. 그럼 계속 삶을 흙은 추궁당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가 두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흙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기세입니다. 실전에 늘고요. 여기서 바로 손을 돌렸는데 이곳 끊어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끊어 잡는다면 워낙에 큰 자리라서요. 네, 바로 받아주면은 백이 이렇게 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치봤고요. 네, 지켜줘야겠죠. 단수를 교환을 하고 지켜둘 텐데 귀중한 선수가 다시 흙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둑은 다시 흙 쪽으로 기울게 되기 때문에 이 바둑의 포인트인 선수를 잡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 이곳을 두는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에 포인트 수인 실리를 의식했던 69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 자리는 사실 저 같아도 한눈에 보이는 자리고요. 네. 굉장히 두고 싶은 곳입니다. 이곳을 밀어간다면은 이 집으로 환산하면 20집이 넘는 그런 큰 자리입니다. 누구나 다 두고 싶은 자리이고 또 박영훈 구단이라면 굉장히 실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끌렸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중앙이 급했어요. 이쪽 중앙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중앙을 두면 이쪽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변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었다면 흙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바둑이 됐을 텐데 지금 약간
성급하게 이쪽을 차지해 나가면서 바둑이 조금 백 쪽으로 조금 기운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크게 키워나가면서 지금 딴 곳을 둘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곳을 둔다면 바로 이쪽으로 뛰어가서 이쪽이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다 집이 된다면 이 바둑은 뭐 백의 승리가 확정적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여기 들어오는 것은 절대인데 여기 붙여간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곳을 붙여가면서 흑은 원래라면 이쪽을 계속 받아야 하거든요. 네. 젖힌다면 이곳을 젖히겠고요. 네. 막으면 끊고 단수를 치고요. 여기서 보통 밀어가는 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밀어가는 수도 충분한데 이렇게 막아도 굉장히 알기 쉽습니다. 네. 이곳을 끊어간다면 그렇죠.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이곳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은 또 흑이 곤란하겠죠. 이게 네. 너무 크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은 좀 굴욕적이지만 받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수를 택했고요. 이곳을 젖혀가면서 백이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 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느 정도 조금 견제를 했지만 이거 두 방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완연한 실수가 좀 드러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백의 주문은 당연히 젖히는 수였을 테고요. 네, 그렇죠. 계속 젖혀 나간다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이 한 점을 취하면서 바둑은 백에 급격히 기울기 때문에 흑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지금 이곳을 빼앗기면서 바둑은 조금 백의 주도권을 백에게 넘겨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수수는 백이 조금 우세해 보입니다. 이후의 수순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출란배 4강전 박영훈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은 당이페이 구단이 점수를 올렸는데요. 네, 중앙 쪽에서 약간 박영훈 구단이 몰리고 있는데요. 타계가 장기인 박영훈 구단의 타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중앙에서의 접전이 기대됩니다. 네, 이쪽을 받아두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중앙을 젖혀가면서 좀 백이 좀 기분 좋은 그런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두 점머리가 참 아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행마들이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좀 두텁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기분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행마긴 한데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곳 타개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중점을 둬야겠죠. 탈출로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요. 투집을 내기도 참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백의 입장에서 잡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하. 네. 지금 이곳을 그냥 두텁게 이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이어간다면 한 칸을 띄어서 제가 백이라고 해도 잡으러 가라고 해도 사실 자신 없어요. 네. 그런 만큼 서로 좀 잘 둬야 되는 좀 어려운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곳을 밀어가고요. 네. 백은 공격도 하면서 또 중앙 쪽 집도 지켜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흑이 여기서 이곳을 단수를 치고 뭐 이런 행마로 탈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막힌다면 이곳에 굉장히 큰 집이 나죠. 네. 이런 진행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무조건 이쪽을 늘어서 일단은 좌변 쪽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냥 공격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되고 잘 공격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흑은 좀 좌변을 최대한 견제하면서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이 만만치 않죠. 네. 자, 흑도 그 자리는 놓칠 수가 없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이런 쪽이 거의 선수성이에요. 이런 것이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가면서 강력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괜찮다고, 바둑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당이페이 구단이 약간은 느슨한 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런 식으로 이쪽 교환을 하고요. 한 칸을 뛰어나간다면 바둑이 또 금방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만치 네.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영훈 구단의 타개가 조금씩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이페이 구단도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세를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네, 조금 하변에서 기분 좋은 이런 활용을 하면서 바둑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당이페이가 약간은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쪽 뛰어나가는 게 좋은 자리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우하기의 백이 약해 보여요. 네, 우하기의 약점이 좀 있죠. 이런 건너붙이는 약점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데 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봉쇄를 하면서 백도 연결을 하는 그런 수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우하기의 백이 약하기 때문에 백도 우하기 보강을 생각하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을 씌어가면서 이쪽 우하기 돌과 좀 연결되면서 흑도를 봉쇄하는 굉장히 좋은 일석이조의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느 정도 흑은 연결하기가 어렵고요. 흑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좀 살 길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지금은 탈출은 어렵고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곳을 두고요. 사실 이곳은 조금 엷은 맛이 있어요. 이곳을 한 칸을 두고 네. 막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금 떨리는 수인데 이런 식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하변은 포기하더라도 연결을 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노리고 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둘 가능성이 커요. 아직도 불확실하거든요, 두 집이.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변에 하나 붙여뒀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맛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받아준다면 늘어서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백이 탈출이 가능해져요. 갑자기 한 점이 살아간다면 집균형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흑은 이쪽을 그냥 늘어서 움직인다면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그런 수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전체를 공격해야 되는군요. 네, 백은 지나가는 길에 좀 응수타진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백의 선택인데요. 사실 당이페이 구단의 기풍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바둑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리적이고 확실한 그런 수들을 좋아하는데 바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흐름이 됐는데요. 네. 당이페이 구단도 굉장히 어떻게 판을 이끌어 가야 하나 되게 골머리를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두 기사가 같은 기풍이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의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바둑이 될 것 같고요. 당이페이 구단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AI의 승부 예측은 100으로 조금 기울어 있지만 네. 사실 기풍상 이런 바둑이라면 박영훈 구단도 충분히 해볼 만한 바둑입니다. 네, 이쪽 안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이쪽 좌변으로 계속 돌이 나가면서 지금 백 모양을 은근히 좀 줄이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삶을 도모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실리가 좀 많은 박영훈 구단이기 때문에 좀 더 유력해질 수 있어요, 승리가. 지금 와서는 집 모양이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서요. 사는 것에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잡으러 간다면 이것을 두고요. 네. 안형을 다 없앤 뒤 이런 곳은 약간 선수성이에요. 선수성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잡으러 가봐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서로 굉장히 떨리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또 당이페이 기풍상 이런 진행을 할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어떻게든 조금 집으로 다시 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수도 비슷한 뜻이에요. 일단은 본인의 돌을 두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열분을 노려가겠다 그런 뜻이지만 지금 이렇게 뭐 받아주겠죠. 이렇게 받아준다면 사실 백은 연결만 했어요. 흑은 좌변도 꿰고 어느 정도 삶을 도모하면서 이런 모습이라면 타개가 성공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자, 받아둡니다. 네, 그쪽이 안영의 급소였습니다. 백도 이제 어디선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쪽에 응원군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쪽을 치받고 네, 지금 진행이 될 텐데요. 나와 끊어가면서 백집도 늘리면서 이쪽 한 점을 어떻게든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바둑을 쭉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오히려 타개가 잘 되면서 바둑이 괜찮아졌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 쉬운 이 진행 뒤에 계속 쉬운 수를 택했는데 그 모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둑이 균형이 맞았고 오히려 흑이 해볼 만한 그런 승부가 되었는데 지금 이 뒤로 조금 느슨한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쉬웠거든요. 네. 네, 그쪽 끊어 잡는 수는 굉장히 큰 수입니다.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요. 네, 다음에 이쪽 한 점을 또 크게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곳을 두었죠. 네. 자, 여기서 박영훈 구단 밑으로 빠져두었는데요. 이 수가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수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곳보다는 더 이 바둑에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네, 지금 당이페이 구단이 두었던 저곳이죠. 저곳을 당하니까 흑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지금은 중앙 쪽이 더 큰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 한 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 일단 선수로 너무 깔끔하게 막혔죠. 네. 이렇게 막히고 나서 이런 곳을 밀린다면 아직도 확실치 않아요. 백은 굉장히 훨씬 더 아까 전보다 두터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 돌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우변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 쪽의 흑돌도 노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당에서는 다시 백 쪽으로 약간 기운 것 같아요, 바둑이.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해설판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같은 공격이 싫었던 박영훈 구단은 확실하게 삶을 도모했고요. 네. 하지만 이곳에서 후수를 잡는다면 이 한 점을 살아가면 지금 집균형이 원래는 흑 쪽으로 조금 앞서 있었는데 다시 집균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붙이는 것은 맥점이죠. 네. 흑이 우변 쪽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게 좀 괴롭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늘었던 이수가 약간 아쉬운데요. 네, 실리는 굉장히 큰 곳이었지만 이쪽으로 두었다면 이쪽 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서 실리로 좀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또 보였고요. 네. 아무래도 박영훈 구단이 조금 본인이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일단 빠지는 것은 절대고요. 네, 치받는 것까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고요. 지금 이쪽을 살리겠죠, 이제. 살려간다면 어느 정도 집균형은 비슷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흑이 어딘가 두었을 때 이쪽 밀어가는 것이 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쪽 단점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이곳이 두터웠던 이유입니다. 네. 흑의 약점도 노려갈 수가 있고요. 자, 하변 쪽은 계속해서 받아두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백의 권리라고 봐야겠죠. 네.
백이 맥점을 이용해서 선수로 연결을 해 두었고요. 이쪽으로 손이 가겠죠. 네. 네, 그곳은 뭐 지나가는 길의 교환입니다. 네. 저런 자리가 좀 득이 될까요? 실리로는 조금 득이 될 수 있죠. 흑이 먼저 이곳을 늘어간다면 받아야 됩니다. 집으로는 훨씬 이게 이득인데 이쪽 단점이 아직 신경 쓰여요. 이쪽 단점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흑도 바로 결행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백도 중간에 타이밍을 봐서 이걸 젖혀놓는 교환은 끝내기상 집으로 이득입니다. 네. 네, 그쪽 이어가는 게 두터웠어요. 흑이 나와 끊는 수도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이쪽을 나와 끊는 수는 당장 여기 촉촉수가 됩니다. 네. 단수 치고 끊어서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고요. 또 이곳을 이렇게 뒤늦게 받아준다는 것은 이런 곳을 뺏기면서 좌변 쪽이 또 굉장히 커져요. 이건 약간 이도저도 아닌 바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흑은 이쪽 좌변으로 손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네, 그곳이죠, 바로. 그곳이 약간 기분 좋은 의미가 이곳을 찌르고요. 네. 끊고 찌른다면 이런 차력 같은 곳이 이 전체 104화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이 기분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도 백의 자랑이죠. 이걸 밀어가면서 흑이 조금 받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죠, 흑도. 네. 저기 약점이 끊긴다면 중앙의 백 모양도 굉장히 커지는데요. 네, 이것을 젖히고요.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끊으면 이 넉점이 고스란히 백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너무 클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집균형은 깨졌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좀 더 선전을 해야 하는데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아마 이 부분에서 박영훈 구단이 본인의 실수를 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이쪽을 뺏긴 뒤로 계속 백이 두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넉점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반면에 흑은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여기 빠진 수, 이쪽 좌변을 택한 수인데 중앙이 너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이 조금 난전인데요. 여기까지의 수순 해설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연해 보였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해설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판에서의 마지막 수순 이쪽 교환을 하나 해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교환을 하고요. 이쪽을 한 점을 두텁게 잡았는데요. 이것도 네. 굉장히 두터운 수였어요. 흑이 이쪽을 지킨다면 확연히 건너붙이는 수가 양쪽에 보입니다. 여기도 약점이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텁게 이 한 점을 취하면서 완벽하게 안형도 만들고 완벽하게 두터움을 취했고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뭐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손이 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은 15집 이상의 굉장히 두터운 곳이고 큰 자리입니다. 하지만 박영훈 구단도 그냥 노타임으로 두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당연한 자리라고 봤는데 사실 이곳이 약간의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이쪽 중앙 쪽이 더 중요했어요. 이런 날일자가 더 좋았다고 인공지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끊어 잡는다면. 네.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을까요? 이것은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젖히는 교환을 하나 하고 네. 이렇게 완벽하게 우변을 크게 집을 지었다면 이 바둑은 초반부터 백이 조금씩 계속 우세한 흐름이 나타내는데 여기 두었다면 거의 50대 5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좋은 자리였고 흑이 좀 불리한 가운데 잘 따라왔던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곳을 놓친 박영훈 구단이죠. 느는 수를 택하니까 여기서 당일페이 구단이 좋은 수가 나와요.
이곳에 한 칸 뛰는 수였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뛰니까 이 한 점을 살려주긴 싫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점을 잡아간다면 있는 수가 선수가 되겠죠? 이 단수 치는 수가 남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둬요. 아, 여기가 급소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을 한 번 더 두면 굉장히 큰 집이 나기 때문에 흙은 당연히 뛰어나가는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 이곳을 밀린다면 이 전체가 두 집을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한 집 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두 집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이 죽고 사는 문제도 조금 알아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시달리기 때문에 아마도 박영훈 구단은 이런 것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취하지 못했고요. 네. 확실하게 이곳을 사는 수를 택했는데 이 붙이는 수도 좋은 맥점이었죠. 네. 선수로 연결을 하고요. 네, 여기 있는 수가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요. 노림이 있는 수였어요. 지금 이쪽 미는 노림인데 아마도 이 수를 박영훈 구단이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쪽 연결을 하고요. 박영훈 구단의 이 장점인 이곳을 찌르고 이곳 안형을 없앤 다음에 이곳을 둔다면 이렇게 차렷하는 수도 거의 선수성이고요. 이쪽을 좀 압박하는 수를 노리기 위해서 네, 이쪽 기분 좋은 날일자를 두었지만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하고요. 네. 나가야죠. 그때 이렇게 밀어가는 게 굉장히 고약합니다. 실전에는 이것을 젖혔는데 젖히고 이쪽 넉점 끊기는 수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잊고 싶어요. 잊고 싶은데 그럼 이것을 끊어가겠죠. 있고요. 네, 빠진다면 이쪽 수상전이 됩니다. 이쪽 막아갔을 막아가면 때요. 서로 흙은 하나, 둘, 세수, 백도 하나, 둘, 세수죠. 네. 백이 둘 차례입니다. 백이 이곳을 메어간다면 알기 쉽게 흙 석점이 잡힙니다. 이 석점이 잡히면 안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을 택할 수는 없었고요. 하나 더 참고도를 보여드리면 젖혀갈 때 이곳을 잇고요. 끊어 잡으면 이곳을 잇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잡는다면 뒤로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한 점 빵 때림을 선수로 당했고요. 굉장히 좀 선수로 많이 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진행을 또 박영훈 구단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이 중앙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중앙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이곳을 끊으니까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80대 20으로 갑자기 확연하게 벌어질 정도로 백에게 기울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곳을 넣은 뒤에 백이 이곳을 차지하고 이 넉점까지 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이쪽 날일자를 둔 것과는 너무 큰 차이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흙은 이쪽 삶을 확보하고 이쪽을 좀 압박해 나갔지만 이 넉점을 손실로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죽으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연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의 수수는 백이 우세해 보이는데요. 이후의 수수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제12회 출란벨 4강전 박영훈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중앙에 흙 4점이 끊기면서 백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네, 바둑이 계속 팽팽했다가 중앙에 넉점이 크게 들어가면서 백 쪽으로 좀 기운 모습인데요. 네. 박영훈 구단이 또 끝내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둑을 어떻게 역전을 시켰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의 형세를 판단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8대2 네. 그 정도로 크게 기운 상태인데요. 이 바둑을 역전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자, 일단 하중앙 쪽 먼저 찔러갔고요. 지금 어떤 이곳이 의미일까요? 네, 조금 단점이 좀 있어요. 이곳을 끊어가고 또 뭐 이런 곳을 또 끊어가고 조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네,
이런 활용이 있기 때문에 좀 중앙을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활용인가요? 활용도 되고 끝내기도 하고 있고요. 조금 중앙 쪽도 흙에 사활이 확실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군요. 그런데 저런 활용만으로는 좀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집으로도 오히려 역전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역부족이긴 하지만 좀 더 따라 붙어야겠고요. 네. 이곳은 백이 나갈 것이고요. 네, 때리겠죠. 이곳에서 백이 이곳을 늘었거든요. 네. 근데 는수보다는 이렇게 때려가는 것이 는수보다는 때려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때려가면은 이 젖히는 수는 남아요. 네. 계속 돌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것은 후수기 때문에 더 큰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려가는 것이 더 두터운, 알기 쉬운 그런 진행이었는데 당이페이 구단도 약간 욕심을 냈어요. 약간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때리는 의미는 아무래도 하중앙 쪽의 약점을 좀 더 신경을 쓴 건가요? 네, 그렇죠. 이쪽으로 단수 친다든지 아니면 또 이쪽으로 단수 치는 활용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눈수로 그냥 때리는 것이 더 깔끔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흙은 상면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네. 백이 다시 좌변 쪽으로 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흙의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운 바둑이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어떻게 좀 지어나가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백돌이 확실한 모양은 아니에요. 이곳이 선수고요. 네. 치받아 간다면 백이 받기가 약간 거북해요. 받는다면 이곳을 늘어서 당장 이 전체를 지금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그렇죠. 이쪽을 막아가면서 이것은 끊고 여기까지 선수기 때문에 흙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곳을 젖혀가는 그런 진행이 되겠네요. 백도 좌하기 쪽을 보강해 놓고요. 자, 흙도 계속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좀 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중앙 쪽이 좀 활용이 남았어요. 단수를 치고 패하자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다면 이곳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 치고 단수 친다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끊어가면서 큰 패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직 이 패는 흙이 더 부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중앙 쪽을 좀 노려야겠어요. 지금 다른 곳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뭔가 수단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젖혀서 두었는데요. 네, 그것은 당장 패는 어렵다고 보고 그냥 그 정도의 활용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사실 이 바둑이 거의 8대2, 7대3의 인공지능의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수로 환산을 하면 사실 덤에 걸린 정도? 그 정도입니다. 한 세네 집, 두세 집? 그냥 그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 대 사람인 대국에서 대국자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아마 박영훈 구단도 본인이 좀 기분 나쁘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천천히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네, 하변에 붙인 것도 좋은 끝내기죠. 흙이 는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스란히 넘어간다면 또 굉장히 크게 집이 형성이 되죠. 네. 하지만 넘어가는 것도 좋았는데 백이 좀 교환을 좀 놓친 것이 있어요. 어디가 될까요? 젖혀 있는 교환인데요. 젖히면 단수를 치고 흙이 살아야 하는데 그때 이곳을 넘어갔었다면 더 깔끔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실전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흙이 젖히게 되면서 좀 역으로
끝내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박영훈 구단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쉬운 수 같아 보였는데 당이페이 구단이 놓쳤습니다. 네, 좀 팩감으로 쓸 수도 있고 좀 아까운 교환이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붙여가는 수도 노림이 있는 곳이에요. 기민한데요. 네. 젖힌다면 백이 젖힌다면 네. 단수를 치고요. 이제는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찝어간다면 굉장히 백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이쪽과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노림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당이페이 구단이 이렇게 이어서 받은 것은 정수입니다. 흑도 여기서 받아둬야 될까요? 받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젖혀가는 어떻게 보면 좀 역으로 끝내기를 해가면서 조금 추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박영훈 구단이 부어가자마자 또 인공지능 그래프가 살짝 변동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선수 교환이죠. 하변을 안 받아주네요. 네. 하변은 사실 뭐 이쪽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또 이쪽으로 끝내기를 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분이 받을 맛이 안 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쪽 좌변 쪽에 우변이죠. 우변 쪽에 선수 교환을 했고요. 지금 이곳에서 바로 잊지 않고 여기 하변의 멋진 끝내기 수순을 보여줍니다. 네. 흑도 안 받습니다. 네, 젖혀가면서 하변을 먼저 공략하는 박영훈 구단입니다. 네. 자, 지금에서야 하변을 받아뒀고요. 수순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깊네요. 네, 이 두 기사가 서로 끝내기가 강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끝내기 하면 박영훈 구단이잖아요. 박영훈 구단이 조금 더 끝내기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요. 네, 이쪽은 선수죠. 오늘 바둑은 참 박영훈 구단의 별명인 소신산이라는 이 별명과 참 잘 어울리는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 흑이 깔끔하게 한 점을 잡아가면서 좀 득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차근차근 따라 붙습니다. 네, 거기까지 진행은 필연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진행을 시킨 뒤 이쪽 흑이 이어가겠죠. 네. 있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두고요. 지금 큰 곳이라면 우상기, 상변, 그리고 중앙 그렇게 세 곳 있겠는데요. 어떤 끝내기를 할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그곳까지는 선수 교환입니다. 지금 바둑은 약간 덤에 걸리는 백이 약간이나마 좋은 그런 흐름 속에서 끝내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네, 우상기를 택했는데 우상기도 괜찮아요. 우상기도 큰 자리였던 이유가 백이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면 막아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끊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혀간다면 늘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된다면 일단 굉장히 큰 곳이죠. 뒤에 끝내기가 하나 더 남아있는 자리였고요. 자, 이제 상변과 중앙 쪽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쪽 상변 쪽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영훈 구단은 여기서 중앙 쪽을 택했습니다. 이쪽 중앙 쪽을 택했는데요. 이건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중앙 쪽은 사실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또 중앙을 두었는데 중앙보다는 상변 쪽이 더 컸습니다. 확실히 중앙보단 변이네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 상변을 이렇게 두 칸으로 두어가면서 두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 끝내기는 먼저 해놓고요. 네, 기분 좋은 끝내기죠. 네. 흑이 먼저 젖혀갔을 때는 백이 받아주지 않을까요? 우상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 네. 네. 먼저 젖혀갔다면 받아준다면 좋습니다. 받아준다면 이쪽을 또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두 돌 교환이 없겠죠? 네. 젖혀간다면 손을 뺍니다. 손을 빼면 이곳은 나중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받고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후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할 수는 없었고요. 자, 백도 마지막 큰 자리 상변 쪽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끝내기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끝내기에서 추격을 하고 따라잡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미세한 가운데 끝내기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그래프는 좀 차이가 나지만 지금 뭐 한 집 반 내지 두 집 반 그 정도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양이- 수도 기분 좋죠. 네. 모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또 중반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득을 봐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곳은 지금 중앙뿐입니다. 이쪽 중앙에 아직 이 백진영이 확실치 않아요. 두 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곳을 압박하면서 뭐 이런 곳을 두어서요. 네. 최대한 흙 모양을 좀 키워가면서 이곳을 압박하는 이곳이 마지막 나온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서 좀 득점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좌상귀가 될 것 같고요. 중앙 쪽 기분 좋은 교환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바둑이 열릴 당시에 이제 반대편이었죠.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이었는데요. 그 바둑도 후반까지 커제 구단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그래서 이 바둑도 박영훈 구단이 힘들고 박정환 구단도 힘들어서 사실 두 기사가 기대를 했지만 둘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는데 네. 두 기사가 기적적으로 두 명 다 승리를 거두면서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네, 그것은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죠. 네.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날일자를 두어서 압박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기회가 왔는데요. 거기도 선수 자리 교환을 다 해놓고요. 네, 선수 교환이죠. 아무래도 시간용 장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박영훈 구단이 초읽기에 몰려있을 것입니다. 1분 초읽기라면 이런 세계적인 기사들은 충분히 끝내기를 최선으로 이어갈 수 있죠. 네. 자, 좌상귀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가일수가 필요해요. 이런 곳을 두지 않는다면 흙이 이곳을 압박하고요. 이런 곳에 치받아 감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거 막아가는 것은 정수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 때려내는 것도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였습니다. 백도 사활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이 이곳을 치중을 당하고 이런 곳에 붙여간다면 일단은 안형이 없어요. 넘어가는 수는 있지만 당장 끊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어딘가 가일수가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일수를 한다면 가장 알기 쉬운 가일수는 이렇게 치받는 수가 되겠죠. 치받아서 이쪽 한 집을 확실하게 내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당이페이 구단이 본인의 우세를 조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내기 수순을 보더라도 조금 안전하고 확실한 수를 두고 있고요. 방금 이 치받은 수도 확실한 수죠. 확실하게 살아놓는 그런 두터운 수입니다. 네, 그것을 막아가는 것도 노림이 있어요. 네. 백이 손을 뺀다면 치중을 가고요. 젖혀가면서 단수를 치면 이 전체가 패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가일수를 했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수가 나왔습니다. 있는 가일수가 좀 당연해 보였거든요. 네, 가일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있는 수는 사실 굉장히 약점이 있었어요. 지금 나중에 박영훈 구단이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치중 가는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끝내기가 남아있군요. 네, 아마도 이 끝내기를
당이페이 구단이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을 두자마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굉장히 미세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후의 수순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드릴 텐데요. 여기까지의 수순을 해설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이페이 구단 마지막 패착이 나왔습니다. 전의 수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 어떤가요? 네, 이 넉점을 크게 취한 뒤로 당이페이 구단이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느슨하게 판을 짜면서 이곳 젖혀있는 수도 놓쳤고요. 그러면서 바둑이 굉장히 추격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쪽 중앙 쪽이 승부가 되겠는데요. 흑은 이 백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중앙의 집을 늘리고 백은 중앙의 집을 안 내는 것이 지금 승부가 됐는데 지금 차이로 봤을 때 거의 뭐 한 집 반집 승부로 오가는 굉장히 미세한 그런 바둑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남았는데요. 이제 박영훈 구단의 결정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쪽 날일자를 갔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죠. 이쪽 안형과 이쪽 안형을 파워할 수 있는 그런 수를 보는 수인데 지금 백이 이쪽을 막고요. 네. 이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막았고 네. 치받아 가면서 확실하게 삶을 도모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자리를 때렸는데요. 네,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고 여기 치중을 좀 노리고 있는 굉장히 노림이 강한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젖혀가는 수를 누구나 다 생각할 것 같아요. 젖혀가면서 늘 때 이어서 이 중앙 쪽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흙이 곤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치중이 있어요. 치중을 가게 되면은 자, 지금은 이쪽으로 있는 창호들을 먼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으면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는 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사활의 맥점입니다.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끊어가서 백이 자충이 됩니다. 양자충이 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데 백이 먼저 죽게 되죠. 그렇다고 이거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여기 뒀을 때 넘겨준다면 이 전체의 대마가 한 집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백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젖히는 맥점이 있죠. 막아야 하는데 끊고요. 이곳을 단수를 친다면 전체가 패가 됩니다. 패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잇는다면 네. 그렇죠. 먹여치는 수가 있죠. 먹여치고 단수를 쳐서 이 전체의 안형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 진행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패는 흑이 너무 꽃놀이 패가 되죠. 흑이 너무 즐거운 패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페이 구단도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쉽사리 선택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쪽 치중을 없애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바둑에. 실전에는 이렇게 있는 수를 택했어요. 이 수가 패착이 됐죠. 이 수가 패착이 된 이유가 얼핏 보면 좀 최대한 크게, 이 집을 최대한 크게 지킨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수는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받아두고요. 네.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이쪽 치중이 나왔어요. 이 치중가는 끝내기가 이 바둑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네. 이 치중을 가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젖히고요. 먹여칠 먹여치면 때요. 네, 이렇게 이어준다면 때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백집이 하나, 둘, 셋, 네 집이 났어요. 네. 근데 실전에 잊지 않고 이렇게 두었다면 오. 어땠을까? 이렇게 두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 확정이 돼 있고요. 여기 또 반집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 집 반 정도 백이 손해를 봤어요. 네. 이 바둑이 한 집 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호구를 쳤다면 이 바둑은 진짜 누가 이길지 너무 피가 말립니다. 네.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피 말리는 반집 승부가 됐을 텐데 네. 당이페이 구단이 조금 박영훈 구단의 추격에 좀 긴장을 했을까요? 좀 실수가 좀 쉬운 실수예요. 사실 이 수는 쉬운 실수가 나오면서 이곳을 넣은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항상 박영훈 구단 쪽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바둑을 끝까지 잘 이어가면서 한 집 반 승리를 거두게 됐죠. 네, 박영훈 구단의 완벽한 마무리가 기대되는 이후의 수순인데요. 이후의 수순은 대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당이페이 구단이 생각보다 쉬운 실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당이페이 구단의 모습이라면 좀 나오지 않을 실수인데요. 조금 우세를 의식해서 좀 박영훈 구단의 또 추격을 또 의식하면서 조금 실수가 나왔는데요.
박영훈 구단이 이 뒤로는 진짜 완벽하게 판을 마무리해 갔습니다. 네. 자, 이후에 박영훈 구단의 마무리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지금은 흙이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 굉장히 극미하지만 네, 약간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이 뒤로 박영훈 구단이 정말 완벽하게 끝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상변 쪽에 지금 마가간 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네, 실전에도 이렇게 젖혀가는데 맞고 밀어가는 수가 성립됩니다. 끊어간다면 연결하고자 하면 여기 환격이 남아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큰 돌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없죠. 그 수를 노리고 자 밀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백도 중앙 쪽으로 막아둬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막아둬야겠는데요. 여기서 막는 수도 가능해요. 바로요? 네, 이쪽 두 점을 먹는다면 끊어서 이쪽을 받아야 하는데 이쪽 넉점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이 전체가 백이 죽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합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끝내기네요. 네, 어느덧 이 중앙에 백 흙집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네. 지금은 흙이 우세해졌습니다. 이 바둑에서 거의 처음 우세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우세를 끝날 때까지 지켜냈습니다.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이 처음 우세를 점했나요? 네, 이 첫 수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한 번도 우세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우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이페이 구단의 입장에서는 멘탈도 좀 흔들렸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기분 좋은, 약간이나마 미세하지만 좋은 바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어디서 실수한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당했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초조하고 좀 많이 떨릴 것입니다. 또 박영훈 구단이 이렇게 추격을 해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바둑은 흙이 한 집 반 승리가 되었는데요. 박영훈 구단이 굉장히 재밌는 멘트를 날렸어요. 이 바둑을 둘 때 목진석 국가대표 감독이 이 현장에 갔었는데 영훈아, 이 바둑을 어떻게 이겼어? 굉장히 나쁜 바둑이었는데 어떻게 이겼어? 라고 멘트를 날렸더니 박영훈 구단은 저 한 집 반밖에 못 이긴 거 제가 아쉬운데요? 저 좀 더 이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좀 재밌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끝내기에서는 좀 자신 있는 그런 박영훈 구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끝까지 처음부터 불리했던 바둑을 역전시킨 것도 모자라서 더 이기려고 했군요. 네, 한 집 반 이긴 것이 좀 아쉬웠다. 네. 라고 그런 재밌는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뒤에 좀 재밌는 일화가 있었고요. 출란배에서는 참 형제 대결을 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네. 제1회 대회 때 조은현, 이창호 선수의 형제 대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 한 15년 전만 해도 세계대회에서 한국 대 한국인 형제 대결을 종종 봤어요. 네. 저 어릴 때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주 보고 가끔 중국이 올라와서 좀 재밌는 바둑을 좀 한국을 응원하는 그런 바둑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이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중국에게 약간은 밀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렇게 형제 대결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진심이 묻어나는데요. 네, 요즘은 또 세계대회에서 한국이 워낙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전인 형제 대결을 너무 반기고 싶습니다. 네. 특히 박영훈 구단은 이제 제11회 대회 때 준우승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준결승전이 좀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영훈 구단은 굉장히 꾸준한 그런 기사예요. 네. 85년생의 기사니까 올해로 35살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전성기에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나이이지만 평소 꾸준한 자기 관리로 특히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박정환 구단과의 결승도 아직 남아있지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은 알기 쉬운 그런 끝내기 진행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바둑의 결정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의 치중이죠. 네. 이곳의 치중이 좀 쉬운 끝내기라면 쉬운 끝내기인데 이곳 치중이 굉장히 아파요. 뭐 어느 쪽이든 방비를 해야 되는데 때려내고요.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 있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이 결정타가 되겠네요. 네. 자, 박용훈 구단. 일단 선수가 되는 끝내기는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결정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곳이 마지막 100의 반상 최대였고요. 이곳이죠. 이곳을 젖혀있는 끝내기를 한 다음에 아마 이쪽을 결행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지켜두나요? 네, 이곳은 정수예요. 이곳을 막아간다면 끊고요. 때려내는 것이 어차피 선수입니다. 때려내면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때림과 이 단수의 교환은 흑의 이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이렇게 모양은 좋지 않지만 빈삼각으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마지막 결정타 날립니다. 네, 이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둑은 흑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흑 한 집 반을 남깁니다. 관전 포인트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 대국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종일관 당이페이 구단이 앞서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박영훈 구단이 끝까지 추격해 나가면서 끝내 마지막엔 역전을 한 멋진 역전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2회 출란배는 한국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의 명국 리플레이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